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2024년 새해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꾸준히 연결되어 왔던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다시금 황희찬 선수 영입에 뛰어들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가 경쟁하고 있다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믿을만한 소식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서 익스클루시브 독점 정보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을 통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리버풀과 토트넘이 스카우트들이 열광하고 있는 울버햄튼 스타 황희찬을 노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많은 구단 스카우트들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그러면서 구단에 정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최근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올 여름 이적 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이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버풀의 경기 결과부터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리버풀이 뉴캐슬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선두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승점 45점을 기록하면서 2위인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이 3점으로 벌렸고,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도 5점 차까지 차이를 벌렸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차이는 이제 6점이 됐는데요. 이 경기는 전반전 양팀 모두 VAR로 골이 취소되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후반 시작 4분 만에 모하메드 살라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곧바로 54분에 알렉산더 이삭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다시 커티스 존스가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여기서 코디 각포의 쐐기골까지 나왔는데 경기 막판 10여 분을 앞두고 스벤 보트만이 또 다시 쫓아가는 골을 넣었거든요. 3대2의 팽팽한 상황 속에서 86분에 살라 선수가 전반전에 놓쳤던 페널티킥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면서 4대2 승리의 쐐기를 박았고, 이날 2골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각포의 골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살라가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게 됐고요. 이날 멀티골로 홀란 선수와 같은 14골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또 도움도 8개로 공동 선두, 즉 득점과 도움 모두 1위에 올라가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살라가 있는 리버풀이 왜 황희찬 선수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풋볼 인사이더 자체가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이 매체 중에서도 웨인 베이시 기자는 그나마 공신력이 이 안에서 높은 기자로 유명합니다. 애초에 세계적인 축구 매체죠. 골닷컴의 북런던 지역 담당 기자, 특히 아스널 담당 기자로 많이 유명했는데 토트넘 소식도 꽤 잘 알고 있는 기자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자가 풋볼 인사이더로 이직한 이후에 내놓은 기사들 중에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결렬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근거가 있고 낭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기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했었고요. 브레넌 존슨의 토트넘 이적도 미리 보도했던 바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그 라두 드라고신 선수의 영입 협상 과정도 가장 디테일하게 보도한 기자가 웨인 베이시 기자입니다. 즉 소스가 있는 기자라는 것이니까 풋볼 인사이더라는 매체명만 보고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완전히 공신력이 최상이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웨인 베이시 기자가 보도하면 이후 후속 믿을만한 매체들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시고 또 앞으로 상황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베이시 기자가 보도한 이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 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이 울버햄프턴의 스타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 밝혔습니다. 두 프리미어리그의 거물 리버풀과 토트넘은 여름 이적을 염두에 두고 27살인 황희찬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급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어집니다. 즉 1월 이적 시장을 위한 움직임은 아니고 여름에 데려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죠. 올 시즌에 센터 포워드로 포지션을 바꾼 황희찬의 활약에 스카우트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희찬은 왼쪽, 오른쪽, 중앙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으며 특히 중앙 공격수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희찬은 직접적이고 빠르고 파워풀한 플레이로 재능 있는 선수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게리 오닐 감독의 울버햄프턴에서 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현재까지 모든 대회에서 21경기에 출전해 11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까지 충분히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은 지난달 2028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황희찬의 성장에 보답했는데요. 황희찬은 2021년 RB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선수로 울버햄프턴에 입단했고 12개월 후에 완전 이적 영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황희찬은 잉글랜드에서 활약하는 동안 20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8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이 공격수 보강을 노리고 있는데 이 울브스 스타 황희찬의 이적은 여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수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도 나누고 몸값도 조율하고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황희찬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고 연락까지 취한 적이 있었어요. 오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잘츠부르크 시절에 홀란, 황희찬, 미나미노 이 세 선수가 안필드 원정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죠. 그때 특히 황희찬 선수가 2019-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대4로 비록 잘츠부르크가 패배하긴 했지만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판다이크를 이제 접기 기술로 제치고 조고메스 앞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려 넣는 골을 통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뒤에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비록 라이프치히가 2경기 모두 패배하긴 하지만 거의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황희찬 선수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츠부르크에서 이 리버풀을 상대했던 그 시즌 후반기에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기 전에 리버풀과 연결이 됐었는데 이때 리버풀은 미나미노를 영입했죠. 미나미노의 바이아웃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미나미노를 영입했고 황희찬 선수는 이제 협의 과정에서 또 포지션상으로나 역할상으로나 겹치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겹치는 기존 자원들의 정리가 또 늦어지면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만들지 못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도 리버풀 측에서 연락은 왔지만 이런 상황들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 당장 이제 조금 더 큰 리그로 가고 싶어 했던 황희찬 선수가 다른 제안들을 검토했었죠. 그러면서 2020년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라이프치히로 가게 되는데 에버튼의 연락도 왔었고 당시에 안첼로티 감독이 직접 전화까지 걸 정도로 설득을 했지만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가서 고전하다가 울버햄튼 이적을 통해서 본인의 꿈이었던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이뤘는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와서도 이제 리버풀과 FA컵 포함 5번의 경기를 했잖아요. 역대 황희찬 선수가 9차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1승 1무 실패로 한 번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3골 1도움으로 모든 대회에서 만날 때마다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던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버햄튼에 와서는 지난 2022-2023 시즌 FA컵 3라운드에서 만났을 때 재경기로 끌고 갔던 2대2 무승부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득점을 했고요. 올 시즌에는 비록 리버풀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울버햄튼의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클롭 감독에게 큰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사실 클롭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이제 잘츠부르크 시절에 만났을 때도 따로 이제 만나서 너 머신이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또 평가하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미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감이 많은 클롭 감독이고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이영표 선수랑도 함께 했었고 지동원 선수도 함께 했었고 카가와 신지라든지 지금 뭐 리버풀에 와서도 엔도 선수가 지금 활약하고 있기도 하고 미나미노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좋은 또 인상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클롭 감독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또 포텐이 완전히 터진 것은 물론이고 최근 그 2시즌 내내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무엇보다 계속해서 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버풀 역시 뭐 아시아 마케팅에도 관심이 큰 구단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올 시즌 리그 전반기 대결 때도 전반 7분 만에 이제 울버햄튼이 역습 상황에서 쿠냐가 이제 연결해준 공을 네투가 몰고 들어가서 컷백 준 것 문전 우측에서 황희찬 선수가 날카로운 슈팅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뭐 사실 리버풀이 공격 라인에 충분한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살라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확실한 길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고 또 황소 같은 이제 움직임, 드리블, 속도, 뭐 압박 이런 부분들이 거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원하는 개겐 프레싱 전술의 안성맞춤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는 모습들도 많이 주목이 됐었고요. 지난 시즌 FA컵 경기에서도 본인이 중앙 지역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쿠냐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다시 들어온 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했던 장면을 통해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좋았다면 지난 시즌 FA컵 경기에서는 본인의 득점 창출 과정의 플레이까지도 빛났던 플레이로 클롭 감독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득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기록들을 남겼던 바가 있는데요. 총 4차례 카라바오컵을 포함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는 2승 1패로 앞서고 있고 올 시즌에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이후에 한국인 스타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재는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에게도 연락을 취했고 비록 역시 오퍼 단계까지 가진 못했죠. 당장 즉시 뭐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도 좀 더 뛰면서 성장할 수 있는 팀을 선택한 바가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서 지켜봐 왔고 또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해당 포지션에 뭐 사실 토트넘은 이미 많은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금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검증이 됐고 또 손흥민
선수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건실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이제 아시아적인 스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황희찬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가 바로 지난 12월 21일에 울버햄튼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팀들의 접근을 울버햄튼이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러한 재계약은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의 이적 제한이 왔을 때 올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 기간이 길게 남아있어도 적정한 이적료가 주어지면 보낼 수 있는 게 이제 축구 구단의 생리인데요.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놔야 이적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적 시장에서의 가치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는 2,200만 유로인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연장 계약으로 4년 가까이 계약이 남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현재 시장 가치보다 2배 이상 4천만에서 5천만 유로 정도가 아니면 황희찬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황희찬 선수는 아시아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고 또 올 시즌에 그 누구보다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황희찬 선수에게 충분히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이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팀들만이 오퍼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장기 재계약은 황희찬 선수를 그때까지 안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올 여름 이적 시장, 늦어도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는 거액의 오퍼를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희찬 선수가 기존에 또 주급이 3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연봉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3배 가까이 올렸다. 9만 파운드, 약 한국 돈으로 연봉 77억 원에 이제 재계약을 했다라는 현지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축구 선수들의 연봉 정보를 이제 수합해서 소개하는 카폴로지에 따르면 황희찬 선수의 주급이 7만 파운드로 알려졌거든요. 아마 뭐 옵션 조건들을 포함했을 때 9만 파운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올 시즌 20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 5위에 해당하는 선수라면 더 큰 몸값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의 일원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고 또 2023년 한 해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판타지 리그에서 울버햄튼 선수 중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선수가 황희찬 선수거든요. 비록 지난 시즌 후반기의 활약은 올 시즌만큼의 폭발력은 아니었지만 그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고 황희찬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급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빅6 클럽이라면 황희찬 선수에게 거액을 쏟을 명분이 충분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은 왜 황희찬을 원하느냐? 현재 공격 라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살라 선수가 확고부동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데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거액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살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로서 다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룰 게 없는 상황이에요. 올 시즌 다시 한번 득점 1위, 도움 1위 올라가면서 앙리 이후 정말 최고의 개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럽 올해의 선수로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의 동기부여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일 것이냐. 리버풀 입장에서도 살라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오퍼, 사우디에서 메가 오퍼가 왔을 때 보낼 가능성이 있고 또 만에 하나 이 살라 선수가 다칠 경우 대안은 있을 것이냐. 살라 선수가 부상 없이 큰 부상 없이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거의 확고부동한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루이스 디아스라든지 디오고 조타라든지 다르윈 누네스라든지 코디 학포 같은 선수들은 멀티 공격수들이에요. 측면과 전방 뭐 2선까지 오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살라 선수의 백업으로 선수를 이제 데려오면 그 자리만 볼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면 그 선수의 출전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격 라인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된 것은 사실 디아스나 조타나 누네스, 학포까지도 측면이 가능한데 가장 아쉬운 게 중앙 전방에서 뛸 선수들의 퀄리티였거든요. 학포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수는 있지만 가짜 9번에 가깝게 움직이고 누네스가 9번에서 뛰긴 뛰지만 여기서의 결정력이 아쉬운데 황희찬 선수가 그 앞에서 누네스보다 결정력이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학포보다 더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왼쪽 측면에서 디아스나 조타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을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네스, 학포, 디아스, 조타와의 모든 비교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무엇보다 디아스와 조타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의 문제, 기복의 문제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조타 선수가 계속해서 팀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조타를 정리하면서 황희찬을 데려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살라가 사우디로 간다면 뭐 곧바로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메가 오퍼가 가능하고 살라가 남는 상황이 된다면 조타를 정리하면서 황희찬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당장 공격 라인의 보강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고 히샬리송도 최전방에서 측면을 오가면서 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물론 히샬리송이 최근에 살아나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선수들의 이제 뎁스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히샤이성도 일관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부상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이제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이 뎁스의 문제는 더 크게 드러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측면 자원 중에 계속해서 기대를 보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이언 힐 선수가 왼쪽 윙어로 뛰고 있는데 이 힐 선수가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되지 않겠느냐. 힐을 정리하게 될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전방까지 아우를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마케팅적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황희찬 선수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유력 매체인 마이스포츠볼의 또 포르투갈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에 따르면 스포르팅 브라가 소속으로 현재 에스토릴로 임대돼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포르투갈의 유망주 호드리고 고메스를 울버햄튼이 이제 영입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올 여름에 데려오기 위한 합의를 미리 이뤘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선수가 현재 포르투갈 리그 14경기 4득점 6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포르투갈의 연령별 팀을 모두 거쳐서 현재 21세 이하 대표로 뛰고 있는 2003년생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0살 선수인데 좌우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선수가 온다는 것은 네투가 있는 상황, 물론 네투의 이적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떠날 경우 그 대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여름 이적 시장 대비 영입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에 황희찬 선수의 여름 이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황희찬 선수의 경기력과 폼을 보자면 프리미어리그 빅6 클럽에 충분히 가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확고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기세와 성장세를 더 이어가고 더 꾸준해진다면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장도 더 좋은 팀에 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겠느냐, 존슨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쿨루셉스키 선수와의 경쟁이 좀 불가피하거든요. 리버풀에서도 사실은 이제 살라 선수가 떠날 경우에는 주전을 차지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디아스와 조타, 학포, 뉴네스 이런 선수들 속에서 한 명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리가 나지 않죠. 결국에는 리버풀도 어떤 이적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토트넘도 영입 대상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리버풀도 누군가가 나갈 경우에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사실은 박지성 선수 이후에 한국인 스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안토니가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금이 너무 좀 이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호일룬도 이제 막 뭔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가서 안토니와 호일룬의 자리를 좀 경쟁하면서 충분히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맨유가 짐 래드클리프 경에 의해서 새롭게 인수가 되면서 구단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 속에 또 어떤 이적장의 계획을 보일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맨유와는 사실 구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없지만 황희찬 선수가 개인적으로 맨유에 간다면 맨유에서 충분히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황희찬 선수 남은 이제 후반기 어떻게 활약을 펼쳐 보이고 또 어떤 팀들의 관심들이 나오게 될지 한준TV에서 현지 이적설이 나오고 또 독점적인 정보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